강의를 진행하게 된 멋쟁이 타자처럼 11기 유소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 장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쉬워서 4장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퀴즈를 푸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꼭 미리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목차를 보면 양이 되게 많아요. 혼자 읽으면 완독을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읽으면서 꼭 완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완독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더 좋을 거예요. 리액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의 1-2부터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컴퓨터가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가 기계어로 번역이 돼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번역기를 쓸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라는 번역기를 써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다른 장에서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웹브라우저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아주 가벼운 언어를 도입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후에 파생이 돼서 제이스크립트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게 등장하고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이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는 완벽히 호환되진 않았어요. 두 개는 적당히 호환됐고 표준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쓰고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가 쓰고 있었는데 이 둘의 경쟁이 심해지니까 자사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브라우저에 따라서 페이지가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제 표준화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에크마라는 컴퓨터 시스템 표준화 관리하는 그런 기구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에크마 스크립트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에크마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성장과 역사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나온 내용은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성장을 해서 AJAX라는 것도 탄생하게 되고요. jQuery라는 것도 탄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Node.js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원래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동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켜고 F12를 누르면 나오는 환경이 있어요. 거기가 브라우저 환경입니다. Node.js도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환경인데요. Node.js가 등장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환경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Node.js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5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인터프리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 줄씩 즉시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만 있고 실행 파일은 없어요. 대신 느립니다. 왜 느린지 컴파일러 언어 특징을 보면은 더 와닿으실 건데요. 컴파일러 언어를 보면은 소스 코드를 전체를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실행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한 번만 하면은 실행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로 실행을 하니까 당연히 인터프리터보다 비교적 빠르겠죠. 인터프리터는 계속 한 줄 실행, 한 줄 실행, 한 줄 실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교적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앞서 얘기했는데요. 실행 환경은 브라우저와 노드.js가 있어요. 근데 이 브라우저와 노드.js 안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와 노드.js는 실행 환경이라는 점에선 같아요. 하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둘이 제공하는 API가 다른데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는 파일 시스템 API를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드.js는 제공합니다. 이 점은 후에 다른 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노드.js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노드.js는 다시 정리해보자면 런타임 환경이에요. 런타임 환경이 뭐냐면 실행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이고 브라우저 이외의 환경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노드.js 하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npm인데요. npm은 어떤 약자냐면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예요. npm에 노드.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패키지화해서 모아둬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npm은 패키지 저장소 역할도 하고 패키지 설치랑 관리를 하는 그런 걸 위한 CLI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npm install 하고 뒤에다 패키지, 예를 들어서 create react app 이런 걸 쓰면은 리액트 앱을 쓸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노드.js 환경 위에서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리액트를 공부하거나 노드.js 패키지를 쓸 일이 있으면 더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벌써 4장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4장을 보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일단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메모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메모리는 메모리 셀의 집합체예요. 메모리 셀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박스 하나하나가 메모리 셀이에요. 이 메모리 셀은 하나에 1바이트고요.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셀에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진수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모두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셀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이듯이 숫자와 어떤 문자 같은 게 합쳐진 게 보이죠? 이게 메모리 주소예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주소이자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메모리 셀에는 데이터 종류랑 상관없이 이진수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변수가 왜 필요할까요? 변수 없이 그냥 메모리 주소로 값에 바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이듯이 0x000 몇이고 f2 접근하면 바로 10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를 이용할까요? 이유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직접 접근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만약 실수로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는 값을 변경하면은 시스템이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개발자가 메모리를 제어할 수 없게 합니다. 변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변수는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이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그래서 이걸로 값에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다 읽고 오셔야 합니다. 식별자는 변수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해요.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값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식별자를 해요. 값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기억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되게 잘 오실 건데요. 식별자는 변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식별자는 방금 말했듯이 뭐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값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변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함수나 클래스 등의 이름도 모두 식별자예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변수의 선언을 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값을 생성하고 값을 저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공간을 확보해요. 그 다음에 식별자랑 메모리 주소를 연결합니다.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변수 선언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화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undefined로 값을 암묵적으로 할당합니다. undefined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숫자, 불린처럼 타입 중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자바스크립트는 선언을 하고 바로 초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여기서는 바로 undefined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보면은 undefined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제 4-5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콘솔 로그 스코어를 찍었는데 undefined가 나오네요. 왜 undefined가 나올까요? 바스코어라는 변수 선언문이 이 콘솔 로그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왜 undefined가 나올까요? 왜 선언이 됐고 벌써 초기화가 됐을까요? 이를 변수 호이스팅이라고 해요. 변수 호이스팅이 뭐냐면 변수 선언이 런타임 시점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런타임은 실행이었고요. 변수 선언이 실행 시점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호이스팅은 모든 선언문에 해당되고요. 런타임 시점에 모든 선언문이 실행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언문이 선두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동작하는 게 호이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스코어가 이 콘솔 로그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선언이 됐고 초기화가 됐으니까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undefined가 나오는 겁니다. 예제 4-7을 볼게요. 바스코어는 80.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변수 호이스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변수 호이스팅이 뭐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 선언이 상단으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스코어는 런타임 시점 이전에 선언이 돼요. 그 다음에 초기화가 됩니다. 뭘로 초기화가 되냐면 80이 아니라 undefined로 먼저 초기화가 돼요. 그 다음에 80은 언제 할당이 되냐면 런타임 시점, 즉 실행 시점에 80이 할당이 됩니다. 4-8을 볼게요. 일단 undefined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내가 바스코어 선언을 한 다음에 값을 할당했어요. 80을. 그 다음에 찍었을 땐 당연히 80이 나오겠죠.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내가 undefined로 스코어를 선언했을 때 undefined로 초기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80으로 할당을 했는데 그럼 이 undefined는 아무런 식별자도 지금 참조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스코어가 80으로 옮겨졌죠. 그럼 이 undefined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필요 없는 공간이 돼서 가비지 콜렉터에 의해서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한테 메모리를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줘요.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가비지 컬렉터라는 쓰레기 수집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별자가 없는 메모리 공간이네 싶으면 여기를 해제시키는 거죠. 여기 47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unmanaged 언어, managed 언어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C는 대표적인 unmanaged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대표적인 managed 언어예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언어 차원에서 메모리가 관리됩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7에 대해서 볼게요. 식별자 네이밍 규칙입니다. 식별자는 이전에 말했듯이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값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었어요. 때문에 고유한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문자, 숫자, 언더바, 달러는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외의 특수수 문자는 안 되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돼요. 뭐 1, hello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약어로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예약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or moon, while moon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for, while 같은 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await 있고요, break도 있고, catch, case, default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예약어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끝이네요. 나머지 제가 안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표현식과 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